이렇게 이제 그동안 이들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버텨오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사회 각계 각층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언론도 한 몫을 했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마치 그들의 나팔수처럼 했던 언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아나무인격으로 괴물로 이렇게 변질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청래 당대표 취임하자마자 이제 3대 개혁에 대해서 네. 임명하셨는데 언론 개혁에 대해서 아주 중책을 맡으셨잖아요. 언론개혁특위위원장 맡았는데요. 중책은 맞는데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아, 그렇죠. 저는 최고위원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는 언론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럴 때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언론 개혁은 방송법 못지않게 폭풍이 클 그런 네, 주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가짜뉴스 근절, 네, 네. 그다음에 언론중재법, 징배제, 네,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제도 네, 도입. 네. 이게 한국에는 그동안 그 부분이 없었죠. 언론에는 없었죠. 언론에 다른 없었죠. 분야에는 지금 도입이 예, 예.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후기에 추진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그걸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뜨거운 감자라 맡으려는 분이 없어서 제게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너는 왜 맡았냐? 저는 제가 언론 운동을 평생 해왔잖아요. 예, 예. 안 맡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야당에서 강력 반발을 하고 있어요. 웃겨요. 그러면 방송법 개정의 핵심 핵심은 내용이 무엇인지요? 이번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공영방송, 즉 KBS, MBC, EBS 사장 선임 과정에 국회와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법입니다. 기존에는 국회 위주로, 국회나 정부, 대통령 위주로 임명하는 데 많이 힘을 쓴 거잖아요. 당연하죠. 우선 KBS 사장은 지금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 예. KBS 이사회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가기관 방송이니까요. 그러나 과거에는 대통령이 심중에 있는 사람을 이게 홍보수석이나 누군가에게 얘기해요. 네. 그럼 그분이 움직여요. 이사들을 네, 네, 네. 뭐 이렇게 하고 비서관 정도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이게 네. 음성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걸.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저에게 막 이런 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대통령들은 다 자기 마음에 드는 KBS 사장 내려보냈는데 왜 네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그 KBS 사장 만들 권리를 뺏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대통령 권한축소법이라며 욕하는 그룹이 하나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힘처럼 이게 방송장악법이라고 말도 안 되는 네, 예, 이런 비난을 하는데 이 둘 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권한축소법이라고 하면 강제로 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하거나 안 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 정말 방송은 독립시키고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들이 왜 KBS 사장을 친구 보낸 박민 보내고 이랬잖아요. 윤석열이. 네, 그 이유가 그렇죠. 뭐겠어요. 네, 술 나에 친구 대한 보내고. 나쁜 기사 내보내지 마 이거잖아요. 네, 네. 우리 대통령은 일 잘해서 평가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겠다. 방송 장악 안 하겠다. 단 그러면 대통령이 그 권한을 국회가 내려놓으면 누가 뽑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뭐 위원회든 해서 지명을 뽑아야 할 되죠. 예, 그 사람이 예, 있어야 되는 그 거죠. 뽑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소수가 뽑으면 그것도 안 되겠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건 국민께 돌려드려라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영방송 이사는 뭐 국회가 음성적으로 다 여야가 뽑던 것을 이제 국회는 40%로 줄이고 네. 추천 권한을 그리고 나머지는 사장 추천위원회 2명, 법조계 2명, 학계 2명, 뭐 종사자 3명, KBS는 MBC는 2명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네, 네. 추천 단위를 다양화시켰고요. 예,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장 추천위원회예요. 네. 100명의 사장 추천위원회를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사장 뽑는 거예요, 사실상. 네, 네. 그래서 2명 내지 3명을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회에서 그 중에 1명을 뽑는데요. 뭐 국힘이 이걸 장악한다, 뭐 종사자가 장악한다. 지금 누구도 못해요. 안 그래도 지금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설명 주신 대로 국민께
결정권을 돌려드린다는 거잖아요. 핵심이. 네. 다양화되고 어느 국회나 대통령만이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께 다양한 네, 네, 각계각층의 전문가나 하여튼 뽑혀진 위원들로 하여금 뽑게 만든다. 그런데 왜 지금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인기 있게 국민들한테 어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예. 박장범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파우치 박장범. 그래서 KBS를 기지로 해서 예. 정권 흔들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게 15명 중에 네, 국회, KBS 15명으로 예, 늘린다는 KBS는 거죠. 예, 이사가 11명에서 15명으로 예. 늘어납니다. 근데 그 15명 중에 국회 추천명이 6명이에요. 네. 40%. 이 중에 민주당 이게 원내 의석수 비율이라 예. 민주당은 4명 하는 거예요. 예, 예. 국힘이 2명. 어허. 그럼 예. 이 4명이 15명을 흔든다 이런 얘기인데 정말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 그 이사 한 분 한 분이 옛날처럼 윤석열이야 뒤캐고 뭐 해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민주정부에선 그런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4명이 15명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4명은 슈퍼맨이죠. 예, 예. 그리고 어떤 교수는 정치권 추천 몫이 전행을 할 거다.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추천된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그중에 누가 밖에 흘릴 줄 알아요. 여야로 이게 여야 4대인데 2명은 국힘이잖아요. 네, 만약에 여당에서 추천된 이사 4명이 전행을 휘두른다. 국힘의 2명이 이거 조선일보에 일단 이르지 않을까요? 그럼 그중에 그 전행을 휘두른 사람 그만두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합리적인 안을 내는 사람만이 예, 거기에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요. 더 웃긴 거는 이게 이제 과방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나서 전체 회의를 했어요. 과방이. 네. 거기서 국힘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대통령이 동의하셨냐?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최민희, 김현 둘이 밀어붙이는 거고. 대통령을 그러니까 돌려드리는 권력을 놓는 거를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여당 됐는데 누가 하겠냐. 예, 예. 그래갖고 절대 안 할 거라며 최민희, 김현이 민주노총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공개적으로 그게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동의했냐 믿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그랬다가 예. 대통령이 딱 동의하신다고 내 공개적으로 생각과 같다. 예, 100% 부합한다. 네, 100% 부합한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방송장악법이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웃기는 건 웃긴 거죠. 그러면 이들이 좀 전에 이제 재밌게 박장범 사장 지키기라고 파우치 하셨는데 지키기죠. 파우치 지키기. 예. 작은 파우치. 예. 그 작은 파우치의 박장범. 그러면 요대로 갔을 때 임기까지 가긴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국힘도 방송장악 금지법 하자 그랬거든요. 네. 내놔라 법을 안 내놔요. 자기들 대안은 없고 대안 없어요. 발목만 잡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처럼 가재요. 요 개정하기 전 거.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과거처럼 현재처럼. 그렇게 예. 가면 어떻게 되게요?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공영방송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임기가 이제 끝난 사람들만 내보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박장범 임기 보장하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파우치 지켜서 KBS를 국힘 어용 국힘 나팔 방송으로 만들려고 저러는 거구나. 네, 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파우치 박장범은 사실은 새로 이사회가 출범하잖아요. 출마할 네. 수 있어요. 어허. 그리고 유리해요. 왜냐? 제가 아까 시청자위원 2명, 예, 예. 시청자위원 2명,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 그랬잖아요. 현재 시청자위원회가 이번에만 추천하게 돼요. 네. 아직 새 시청자위원회는 6개월 지나야 추천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2명은 박장범이 임명한 시청자위원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장범에 유리한 이사가 들어오겠죠. 또 다시 출마해도. 예, 출마할 네.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오해가 많은데 그래서 법조문은 꼼꼼하게 읽고 반론을 하셔야 되는데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회에서 판단을 해요. 네, 네. 지금 파우치가 잘했다. 보도도 잘했다. 그러면 그 이사들 전부가 그럼 박장범 임기 보장하고 다음에 뽑자.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힘은 100% 박장범 임기 보장하라. 그 사이에 정권을 흔들어서 우리가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 이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넓게 정치적으로 본다면 자기들이 더 노력해서 자기들이 여당이 돼서 더 많은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만들 때 기준은 제가 가장 고민한 건 윤석열 같이 극악한 대통령이 앞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네. 나와도 공영방송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기준들을 다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과거의 민주정부는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서동구라는 분을 네, 사장으로 네. 임명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서동구는 조선일보에 이상한 그 고백이 나가면서 아웃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KBS 노조가 반대해서 삭발투쟁을 합니다. 네. 이건 무슨 말이냐? 그 민주정부의 대통령들께서는 본인이 원하는 사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민주정부가 딱 되면 과거의 군부 독재 시대에는 저항을 하지 못했던 방송인들까지도 네. 굉장히 자율적으로 돼요. 능동적으로 돼요. 그래서 활성화돼서 반대를 해요. 예.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노골적으로 아니 여당이 됐는데 KBS 사장도 우리가 못 보낸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저를 비난한 의원들이 계세요. 예, 저는 내부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 돌파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결국은 네. 그 말 하신 의원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께서 내려놓으셔서 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놔서 된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이사회 3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구성돼야 되고요. 네, 그 네. 사이에 방통위 조직 개편하게 될 거고요. 네. 예, 그렇게 차근차근 가고 그 방통위 조직 개편부터 이제 언론개혁 특위의 임무입니다. 네.